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으로 독일 온라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 여행객이 한국을 여행하며 청계천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죠. 이건 조작이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영상은 진짜였습니다. 유럽 최고의 생태보건 전문가 프리드리히 바움.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경력의 그가 50억 유로를 써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베를린의 겨울비는 차가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죠.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어요. 연방환경청 회의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크나무로 만든 긴 테이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청계천, 도심 생태의 기적.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적이라니요. 자연은 기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설계와 예산, 그리고 과학적 검증. 그것만이 생태복원의 유일한 길이죠. 30년간 제가 믿어온 진리였거든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프리드리히 박사 한국 서울이라는 곳에서 도심 한복판에 생태계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보고서 모서리를 툭툭 쳤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만 신빙성이 떨어져요. 생물 666종이라는데요. 저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죠. 666종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저희가 지난 12년간 추진한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 50억 유로를 투입했죠. 300명의 과학자가 참여했습니다. 인공 여울을 만들고 수생식물을 설계했어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런데 돌아온 생물은 50종도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48종이었어요.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십시오. 확인하고 오시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죠. 가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조작이다. 연출이다. 아시아의 어느 도시가 유럽도 못한 일을 해냈다고요? 믿을 수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30년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30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논문, 보고서, 프로젝트 계획서. 모두 제 인생이었습니다. 생태복원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한 번 죽은 자연은 쉽게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어요. 청계천을 검색했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너무 깨끗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광고 사진 같았어요. 포토샵으로 보정한 것 같았죠. 역시 연출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진짜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돼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은 언제나 우울했어요. 잿빛 하늘, 축축한 공기, 차가운 바람. 모든 게 생명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권이 보였어요. 오래된 여권이었죠. 마지막 출장이 6개월 전이었으니까요. 그때도 실망스러운 결과였어요. 프랑스의 생강 복원 프로젝트. 30억 유로를 썼지만 수질은 여전히 3급수였죠. 물고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죠.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 조작된 데이터, 과장된 통계.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손이 여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어들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두려웠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지난 30년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갔죠. 저는 결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야생백로를 촬영한 날의 사진이죠. 독일 북부 습지에서였어요. 그때의 전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나타난 하얀 형체. 긴 다리로 물을 걷는 우아한 자태. 번개처럼 물속으로 꽂히는 부리.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특히 정치인들은요. 특히 성과를 과장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사진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사흘 뒤 출발이었죠. 인천행 직항.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예상하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쓸 겁니다. 청계천 복원은 과대 포장된 사례다.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가 없다. 벌써 보고서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문장들까지 머릿속에 그려졌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저는 걸었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셨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죠. 만약에.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에 진짜라면요? 만약에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면요? 그럼 저는 뭘 해온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30년 경력에 제가 못한 일을요. 아시아의 한 도시가 해냈다고요? 빗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기대가 아니었죠.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신호등 앞이었죠.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모두들 우산을 쓰고 있었죠. 저만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신경 쓰지 않았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길을 건넜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면 서울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예상대로 조작된 풍경일까요? 아니면요. 인천공항은 넓었어요. 압도적으로 넓었죠. 유리병 너머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공항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렸죠. 낯선 언어였지만 리듬이 있었습니다. 빠르고 경쾌했어요.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박사님. 여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손을 들고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실용적인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느껴졌죠. 저는 한지은입니다. 서울시 도시생태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사겠거니 생각했죠. 호텔로 먼저 가실까요? 아니면 청계천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죠. 긴 비행으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청계천으로 가죠. 한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알겠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겠습니다. 지하철이요? 저는 약간 놀랐어요. 유럽에서 온 전문가를 지하철로 안내한다고요? 보통은 차량을 준비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죠.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죠.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데이터보다 눈으로 보셔야 이해돼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모든 건 조작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자연도요. 한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표정에 서운함은 없었어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환승을 2번 했어요. 종강역에 내렸죠. 계단을 올라가자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베를린보다 따뜻했어요. 습기가 느껴졌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라니요. 도시의 소음 사이로 들리는 물소리였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물결이 도심의 심장처럼 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청계천이 보였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마치 별들이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돌계단이었어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만졌어요. 차가웠죠.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어요. 손바닥에 물을 떠서 들여다봤죠. 투명했습니다. 냄새도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살폈어요. CCTV가 없었죠.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은 있었지만 쓰레기는 없었어요. 단속 요원도 보이지 않았죠. 경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산책하는 커플, 조깅하는 청년, 벤치에 앉은 노인. 모두가 자연스러웠죠. 연출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한지은을 봤죠.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신가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완벽하단 말이에요. 이건 쇼예요.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쇼가 아니에요. 이곳은 2005년부터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2005년이요?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건가요? 저는 다시 물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은빛 비늘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물고기들은 방류한 건가요? 아니요.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왔어요. 한강에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도심 한복판까지 물고기가 스스로 올라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을 되찾은 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 덕분이에요. 시민들이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어요. 한 청년이 물가에 떨어진 페트병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죠. 누가 보지 않는데도요. 감시 카메라가 없는데도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죠. 저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몇 시에 오시겠어요? 새벽 5시요. 한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5시요? 제 취미가 야생조류 촬영이거든요. 새들은 새벽에 활동하죠.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 그 위를 걷는 사람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유럽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요. 그것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 내일 새벽에 다시 와봐야겠어요. 진짜 야생생물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제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어두웠어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면요. 그럼 저는 무엇을 해온 걸까요? 30년이란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이 두려웠어요.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4시 30분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겼어요. 20년을 함께한 장비들이었죠. 손에 익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심이 되었어요. 로비에 내려가자 한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조류 촬영은 시간이 생명이죠.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광교 근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죠. 한지은이 말했어요. 이 시간에 백로가 자주 출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죠. 도심의 백로라니요. 설령 있다 해도 사람이 길들인 개체일 거예요. 야생이 아니라 반야생일 겁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안개가 자욱했죠. 차가운 수증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였죠. 저는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카메라를 장착하고 렌즈를 조정했어요.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확인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회색으로.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커튼이 열리듯이요.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 하얀 형체가 나타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로였어요. 진짜 백로였죠. 길들여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야생이었어요. 긴 다리로 물속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목을 길게 뻗고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사냥 자세였어요. 완벽한 사냥 자세였죠. 저는 슬며시 카메라 앵글을 조정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셔터에 손가락을 올렸죠. 백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물 위에 그려진 그림 같았죠. 1초, 2초, 3초.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로의 부리가 번개처럼 물속으로 꽂혔어요. 은빛 물고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죠.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찰칵. 저는 셔터를 눌렀어요. 백로가 물고기를 삼키는 순간을 포착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20년 야생 조류를 촬영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요. 사람이 사는 공간 바로 옆에서요. 100만 명이 사는 도시 한가운데에서요.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액정 화면에 찍힌 사진을 다시 봤죠. 완벽했습니다. 백로의 날카로운 눈빛, 물보라, 은빛 비늘.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연출이 아니었죠.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야생이었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사진 찍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2년 전 라인강 프로젝트가 떠올랐죠. 50억 유로를 들여 인공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백로를 유인하기 위해 인공 먹이까지 뿌렸어요. 전문가들이 매일 관찰했죠. 하지만 백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기다렸다고 했죠. 그런데 백로가 왔습니다. 스스로 왔어요. 사냥까지 하고 있었죠. 도시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한 청년이 조깅을 하다 멈췄습니다. 물가에 떨어진 플라스틱 병을 주웠어요.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뛰어갔죠. 누가 보지 않는데도요. 카메라가 없는데도요. 벌금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숨 쉬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도시, 뭔가 이상해요. 한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신가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질서를 지켜요. 한지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이곳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잠시 빌린 곳이라고 생각하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빌린 곳이요. 다음 세대요.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스템으로 강제했어요. 벌금으로 통제했죠. 감시 카메라로 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규칙을 어겼어요. 몰래 쓰레기를 버렸죠. 단속이 없으면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죠. 벌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켰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다시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백로는 이미 날아갔죠. 하지만 그 존재는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명하게요. 12년간 굳게 믿어온 신념이 흔들렸어요. 통제와 설계만이 답이다.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죠.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삼각대를 접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시설공단 회의실은 낡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면에는 청계천 복원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이후. 극명한 대조였어요. 콘크리트 덮개로 막혀있던 과거. 맑은 물이 흐르는 현재. 저는 팔짱을 낀 채 사진들을 훑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살폈죠. 정면에 이용민 팀장이 앉았어요. 50대 초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552종이라고 하셨죠? 네, 정확히는 666종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제 방류한 겁니까? 이용민 팀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침착했습니다. 방류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기다렸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그게 답입니까? 이용민 팀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물길을 열었죠. 수지를 개선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네. 자연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독일 프로젝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죠. 저희는 50억 유로를 썼어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300명의 과학자가 참여했죠. 인공 여우를 설계했고 수생식물을 이식했어요. 물고기를 방류했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다른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그런데 생물은 50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용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기다렸다고요? 말이 됩니까? 선생님은 자연을 설계하려 하셨어요. 그때 한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지은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죠. 우리는 자연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돌아오고 싶어질 때까지요. 한지은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쉬리예요. 한국 고유종이죠.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물고기였어요. 은빛 비늘이 빛났죠. 2급수 이상 수질에서만 살아요. 2007년에 자연적으로 발견됐어요. 자연적으로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선명한 은빛 비늘. 작지만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방류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네. 한강에서 거슬러 올라왔어요. 스스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50억 유로로도 못한 일을요. 한국은 그냥 기다려서 해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지은이 조용히 답했어요. 자연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생명은 스스로 돌아와요.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쉬리의 발견 기록, 수질 측정 자료,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 모두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간 해온 일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연을 믿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했죠.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장관이었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객관적 평가 부탁합니다. 객관적 평가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청계천은 진짜입니다라고요?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요? 30년이 헛수고였습니다라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죠. 더 봐야 해요.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옳았다는 걸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구죠? 여보세요? 유창한 독일어가 들렸어요. 프리드리히 박사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리청웨이입니다. 아시아도시개발연합 대표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청계천 조사 중이시라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라니요?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되지 않은 통계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성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리청웨이가 계속 말했어요. 유럽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하셔야 해요. 잘못된 사례를 인정하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쾌했어요. 이상했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요? 왜 조작이라고 단정할까요?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를 바꿔가며 관찰했죠. 메모를 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모든 게 일관되었습니다.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생물, 질서 있는 시민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계천 주변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청계천, 조작인가 기적인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도심 생물 666종, 검증 안 돼. 수질 기준 미달 가능성 제기. 청계천 복원, 과장된 성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직접 본 건 분명 진짜였거든요. 백로도 물고기도 맑은 물도요.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요? 한지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사람들은 기적보다 시스템을 믿고 싶어 해요. 한지은은 벤치에 앉았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면 오히려 의심하죠. 복잡한 기술과 큰 예산이 들어가야 진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너무 완벽해서 의심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불신했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내는 걸까요? 한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청계천 모델이 퍼지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잡한 기술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리청웨이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마리아 슈나이더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환경 다큐 감독. 10년 전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프리드리히. 마리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죠. 마리아, 여긴 웬일이야? 청계천 취재차 왔어. 너도 조사 중이라며? 우리는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흥분해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죠. 믿을 수 없어. 도시에서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어. 뭘 봤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해. 진짜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말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마리아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시민들 인터뷰했어.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던가. 마리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어요. 손자 손녀도 200로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데. 매일.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유럽에선 벌금이 무서워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조심하죠. 단속 요원이 있어서 규칙을 지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행동했죠.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청계천을 지켰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잘 모르겠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뭐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게. 마리아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게 바로 문제야, 프리드리히.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왔어. 어쩌면 기술로 죄책감을 감추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합리화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고요. 죄책감을 감췄다고요.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저희는 모든 걸 설계하려 했습니다. 통제하려 했어요. 자연을 믿지 못했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냥 공간을 만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지켰어요. 믿음이 있었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어요. 밤의 청계천은 또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빛이었죠.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가족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아이가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물고기.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쉿, 작은 목소리로. 물고기들 놀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삭였죠. 예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육이구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법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눈앞의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저희가 못한 일을요. 그것도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요. 훨씬 적은 돈으로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하지만 청계천의 물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맑고 또렷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생명은 조용히 흐른다는 것을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청계천 하류로 향했습니다. 한지은이 이곳에 원앙이 산다고 했죠.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조용했죠.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방향을 봤습니다. 원앙 한 쌍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수컷은 화려했죠. 주황, 초록, 흰색이 어우러졌습니다. 암컷은 수수했어요. 갈색 깃털이 소박했죠. 둘이 나란히 헤엄쳤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요.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려 했어요. 엄마가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댔죠. 쉿, 새들 놀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예뻐. 엄마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벌써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요. 조용히 지켜보는 법을요.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를요. 원앙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머리를 물에 담그고 먹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플래시를 터뜨리는 사람도 없었죠. 다가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존중의 거리를 유지했죠.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려 했을 거예요. 더 좋은 사진을 찍으려 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겠죠. 새들은 놀라 날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거리를 유지했어요. 존중의 거리였죠. 사랑의 거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빛초롱 축제가 시작됐어요. 청계천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정조의 행차를 재현한 인형들이 물 위를 떠다녔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이 빛났죠. 전통 혼례 장면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해양생물 모양의 등불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래, 돌고래, 거북이, 물고기 모두 형형색색으로 빛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조용히 감상했죠. 아이들도 조용히 걸었습니다. 속삭이듯 대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물가 한쪽에서 긴 다리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외가리였죠. 회색 깃털의 큰 새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외가리는 천천히 물속을 걸었습니다. 축제가 한창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자기 집인 양당당했죠. 사냥 자세를 취했습니다. 목을 길게 뻗고 물을 응시했어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축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외가리의 부리가 물속으로 꽂혔어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은빛 물고기가 부리 사이에서 꿈틀거렸어요. 외가리가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소리 없는 환호였죠. 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가리는 물고기를 삼키고 천천히 날아갔어요. 날개를 펼쳤습니다. 조명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림자가 물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축제와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야생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죠. 존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생태와 문화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지은이 옆에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놀라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럽엔 없어요. 이런 곳은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분리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연보호구역은 따로 있고 도시는 따로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자연이 없고 자연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한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려고 노력해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새들도 도시의 일부니까요. 저는 다시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 물결은 유리처럼 맑았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마치 도시에 스며든 별빛 같았어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았어요. 도시 전체가 숨쉬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청계천은 실패 사례다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데이터가 조작됐다고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본 모든 것이 진실을 증명했어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이 옳았다고요. 저희가 틀렸다고요. 30년이 잘못된 방향이었다고요. 하지만 인정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자유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히, 꾸준히 살아 있었습니다. 무리셀이었어요. 유럽 환경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대형 컨벤션 센터, 높은 천장, 넓은 홀.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각국의 환경장관, 전문가, 언론인들이었어요.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죠.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첫 화면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새벽 청계천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죠.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작은 소리들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야생 백로가 사냥을 해요. 매일 아침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아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질 데이터,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 쉬리 사진. 666종의 생물이 자연적으로 돌아왔어요.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객석이 술렁였어요. 그때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리청웨이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죠. 통계가 조작됐어요. 확인된 바 없어요. 저는 리청웨이를 봤습니다. 침착하게 답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은 데이터를 과장하기로 유명해요. 검증되지 않은 숫자들이죠. 제가 아시아 환경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청계천을 걷는 시민들이었어요. 쓰레기를 줍는 청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쉿하며 아이를 진정시키는 엄마. 원앙을 조용히 바라보는 가족들. 축제 속에서 사냥하는 외가리.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박수. 노부부의 인터뷰였어요. 손자 손녀도 200로를 봤으면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10명. 기립박수였어요. 리청웨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독일 환경장관이 일어났어요. 프리드리히 박사,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성공한 겁니까? 우리는 50억 유로를 써도 실패했는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철학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 했어요. 설계하고 관리하려 했죠. 모든 변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공간을 만들고 기다렸어요. 자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켰죠. 프랑스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요? 벌금도 없이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어요. 손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한 세대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해요.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객석에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노트북 자판 소리.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청계천의 전경이었어요. 맑은 물, 녹색 산책로, 걷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백로. 이것이 미래예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설계가 아닌 기다림으로 만든 기적이죠.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엔 더 크고 더 길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시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한지은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공유했죠. 이용민 팀장의 이메일도 나눠줬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있었죠. 백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쉿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어요. 인정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틀렸다는 걸 알게 돼서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방향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개인 휴가였죠. 그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청계천에 섰어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1년 전 백로를 봤던 그곳이었죠. 안개가 자욱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함없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혔어요.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백로였어요. 같은 백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백로였죠. 긴 다리로 물을 걸었습니다. 사냥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이번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눈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어요. 백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삼키고 날아갔어요. 우아한 날갯짓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한 청년이 지나갔어요. 물가에 떨어진 캔을 주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고 갔어요.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한 건 저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키고 있구나. 해가 떠올랐어요. 청계천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살아있는 빛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열었어요. 물소리, 새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소리가 조화로웠어요. 교향곡 같았습니다. 30년을 통제했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기다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돌아왔어. 저는 눈을 떴어요.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죠. 1년이 지났는데도요. 10년이 지나도 이럴까요? 20년이 지나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시민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손주를 위해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청계천을 봤어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가르쳐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줘서.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어요. 라인강 프로젝트를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요. 통제가 아닌 기다림으로요.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했어요. 어린이들과 함께요. 한 세대가 걸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다림도 노력이니까요. 인내도 사랑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커피를 샀습니다. 계산하며 점원에게 물었어요. 청계천에 자주 가세요? 점원은 웃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네, 퇴근하고 거의 매일 가요. 왜요? 마음이 편해져요. 물소리 듣고 있으면요. 하루의 피로가 풀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로 본 적 있으세요? 있죠.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큰 새가 여기 산다는 게요. 도시 한복판인데 말이에요. 지키고 싶지 않으세요? 점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당연하죠. 제 조카도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데려가 줬거든요. 이제 제가 조카를 데려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죠. 하지만 어딘가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도시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다리 위에 섰어요. 아래로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했어요. 아이들이 물고기를 가리켰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조화로웠죠.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으로 적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신뢰다. 자연은 설계할 수 없다. 존중할 뿐이다. 변화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서 온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기다림이다. 수첩을 닫았어요. 청계천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백로가 있었죠. 쓰레기를 줍는 청년이 있었어요. 쉬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륙에서요. 다른 방식으로요.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요. 생명이 돌아오는 길로요. 버스가 왔어요.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많은 사람들. 그 속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젠가 내 도시의 강물로 이어질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